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바로 지금 정치인 이준석 씨가 개혁신당 발표한 뒤에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회장과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크게 일어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준석 당대표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걸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공약을 걸게 된 걸까요? 이 대표의 설명으로는 일단 먼저 전두환 대통령 때 도입된 것이고 그때 당시 노인 비율과 지금의 노인 비율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 역세권, 대도시권이 아닌 노인분들은 제값을 내고 있어서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고 4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씨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김호일 회장의 의견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일단 상관관계가 없으며 대한교통학회의 연구 중간 보고서를 보면 승객의 승차 여부와 상관없이 열차는 운행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집에 혼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결국 지하철도 사람이 많던 적던 비용은 들어간다며 지하철도 적자 요인이 무임승차가 아니고 다른 적자 요인도 있다면서 이 포인트가 잘못 잡혔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회장의 반론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지하철은 보통 서울에서는 10량씩 다니고 한 대가 10칸으로 나눠져 있다. 한 칸은 보통 20톤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승객이 200명이 타게 되면 지하철의 무게는 거의 12톤이 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 전기요금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하며 김호일 회장과의 반대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호일 회장은 IT 기업이 발달되어 무인 운행과 무인 발급기도 생겼다. 지하철 회사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특히 단순 업무인데 중간 관리청도 많고 게다가 평균 연봉들도 8천만 원이기에 적자가 난 것이다. 거기에 툭하면 파업하고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그러면 결국 적자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어린아이도 무료인데 왜 노인만 건드리냐면서 결국 이 지하철 지금 노인들도 건설했고 지금 노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 달러를 벌어와서 그 돈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결국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도 현재 10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들한테 되니 안 되니 소리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당대표는 개혁신당의 대안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바우처 제도로 연 12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 어디든지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지급된 12만 원을 다 쓰게 되면 이후에는 40%가량의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역세권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이기에 오히려 이런 분들께도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의 대안에 김호일 회장은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만원 꼴인데 지금 지하철 평균 가격은 1,400원에서 1,500원이다. 왕복이면 3,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한 달 만원이라는 금액은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냐며 이 대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 달에 3번만 외출하라고 말하는 거면 결국 노인들은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냐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김 회장은 덧붙여 가만히 있으면 노인 건강은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서 연 4천억 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도 날 정도로 노인이 건강하고 국가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인제에서는 월 30일 무료 승차권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노인이 7,564명인데 신청한 사람은 고작 1,594명밖에 안 된다. 결국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임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 거지 차 타러 안 갈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교통 바우처는 어차피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2월시켜 주거나 또는 2년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안 쓰게 된 금액은 국고로 회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월 1만 원이면 3번만 다니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시는데 기초연금을 예를 들면서 월 30만 원이 제공되면 한 달에 30만 원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냐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월 10,000원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그 정도면 지금 전체 무임승차 손실액과 약간의 보조를 얹으면 유지가 가능한 제도이고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한 달에 10만 원으로도 책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된 것이고 개수 조정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호일 회장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고 지하철은 예를 들어 우리가 1,400원, 이번에 올려서 1,550원이 되려고 하는데 일본은 1,620원, 프랑스는 2,550원, 캐나다는 2,980원, 미국은 3,400원, 영국은 3,790원까지 요금을 받고 있다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나 저렴하고 예를 들어 200원이 원가인데 150원에 팔면 시작부터 적자가 아니냐며 게다가 지금 첨단적으로 IT, 소프트웨어가 발달된 나라인데 지하철에는 필요 없는 특히나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정리해야 하고 경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찾아내서 국가 지원을 하게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준석 당대표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충격적인 인상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000원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노인이 무임승차하면 젊은 세대들은 결국 돈을 더 내라는 말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반론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지하철에는 무임 운전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게 된다면 요금은 무려 4,100원인데 노인분들은 무임승차하시면서 혜택을 받고 있고 결국 젊은 세대들은 그 요금을 내면서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신분당선에서 민자에 사다 보니까 이 행정소송을 내서 노인 한 명당 900원씩이라는 국가의 보조금도 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지하철을 타면 4천억 원의 의료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료 비용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원가 구조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GTX, 부산, 김해, 경전선은 노인 무료 혜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신규 도입된 지하철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노인 협약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표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토론에 참가한 한 시민이 이 둘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뉴스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가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볼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 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 종목으로는 신성 델타테크 종목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무려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 내셨을 겁니다. 참여하신 2,000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거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요,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무려 42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만큼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로 24시 빠른 상담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수많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충전소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기업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의 집중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최소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 정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 종목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벼운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이 종목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이렇게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로 24시 빠른 상담 링크를 남겨두고 있죠. 지난번에 상담 신청해주셨던 분들에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영상 상단 고정 댓글로 24시 빠른 상담 클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별게 아닐지라도요. 저 같은 유튜버들에게는 큰 힘 되거든요. 딱 20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